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스테이터를 이용한 응용 계량경제학 제1부 제1장의 내용으로서 계량경제학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경제학의 본질은 우선 다음에 보여드릴 이러한 하나의 도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경제 이론으로부터 경제 모형이 정의가 됩니다. 경제 모형이 정의가 되게 되면은 이로부터 계량경제학 모형이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현상 팩트로부터 통계들이 수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집된 통계들을 어느 정도 가공을 한 다음에 실증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통계학에서부터 통계 기법으로부터 계량경제학 기법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으로부터 나온 계량경제학 모형, 사실들로부터 구해진 경제 통계, 그리고 계량경제학 기법을 이용을 해서 모형의 추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정된 모형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를 평가한 다음에 이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 목적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조 분석이 되겠습니다.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례를 들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정부의 재정 지출에 승수 효과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구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경제 변수들의 미래값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보는 목적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정책 분석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하려고 할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또는 복수의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이 있을 때 그 효과를 비교를 해서 어떤 정책 대안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이러한 도표는 앞으로 스테이터를 이용한 응용 계량경제학 책에서 분석 순서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증 분석을 할 때 그때 분석 절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량경제학의 분석 단계를 조금 전에 도표로부터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로는 모형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경제 이론에서 계량경제학 모형이 설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현상 팩트로부터 자료가 수집이 되고, 그 자료로부터 계량 분석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계량경제학 기법으로부터 모형이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모형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의 분석 목적인 구조 분석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정책 효과 분석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모형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형 설정,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모형 설정에서는 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변수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 이번에는 추정하려고 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경제 이론적으로 파악하기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한 실증 분석, 선행 연구로부터 추정하려는 파라미터의 이 정보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함수의 형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함수의 형태. 그 다음에는 이 설정된 모형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이것은 새로운 하나의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모형 설정 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모형 설정 오류를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자료의 수집과 가공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이 계량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접하게 되는 자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량적 자료, 정성적 자료, 명목가격 자료, 불변가격 자료, 그 다음에 총량 자료, 1인당 자료, 그 다음에는 저량 자료, 유량 자료, 그 다음에는 시계열 자료, 횡단면 자료, 그 다음에 폴링 자료, 패널 자료, 그다음 비실험적 자료, 실험적 자료, 그 다음에 척도 자료,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는 자료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특히 시계열 자료이냐 횡단면 자료이냐, 이 두 자료를 모아놓은 패널 자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테이터를 이용한 응용 계량 경작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용어들입니다. 자, 자료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자료와 관련해서는 추정할 때 필요한 관측치의 수, 이것들을 특히나 이 자유도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유도의 문제. 관측치 수가 너무 작을 때에는 모형이 추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메타 추정치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료 가운데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중공선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형을 추정했을 때 모형에 도입된 오차항이 서로 인접한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가질 경우, 이런 것들을 자기상관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시계열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했을 때 경제적인 어떤 충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자료와 이후 자료의 특성이 틀려지는 이러한 구조 변화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수 오차의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립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해당 개념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수집된 자료가 어느 한쪽으로 특별히 많이 치우쳐져 있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자료에는 중심부가 너무 빈도가 높은 이러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규 분포와 상당히 다른 이러한 분포 형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 모형의 추정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계열 자료를 분석을 할 때에는 시계열 자료가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시계열 자료를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로 만든 다음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열 자료를 분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정성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간혹 자료를 수집을 하다 보면은 특정 관측치, 특정 시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락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간혹 데이터의 입력이 잘못되었다든지, 공식적인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특정 시점에 또는 특정 주체에 대한 자료가 아주 특이한 이런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아웃라이어, 특이치라고 합니다. 데이터는 이러한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방금 설명한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 통계 자료가 수집되었을 때 이것들을 계량 모형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적절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가공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자료를 채워 넣는 방법, 내삽이라든지 외삽이라든지 또는 겹치는 자료를 하나의 일관된 자료로 만드는 접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열 자료일 경우에는 계열 조정, 계절 조정을 할 필요도 있고 또는 필터링을 할 필요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자료는 정규화, 노멀라이즈를 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톡 자료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그 변환, 지수 변환 또는 차분, 증가율 또는 퍼센트 체인지 이러한
형태로 자료를 변환해서 실증 분석에 활용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자료를 수집했을 때 와이드 폼 형태, 롱 폼 형태라는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배우게 될 패널 자료는 롱 폼 형태의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수 자료, 불변 가격 자료, 이것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계열에 있어서 주기를 변환을 시켜야 될 이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 번째 단계로서 모형의 추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형의 추정은 기본적으로 고전적 최소 자성법과 최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변형,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연립방정식 모형의 추정 방법, 그 다음에 고전적 최소 자성법이 전제로 하고 있는 기본 가정들이 위배되었을 때 어떠한 추정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용되는 종속 변수가 정성적 변수일 경우에 로짓 모형이라든지 토빈 모형과 같은 이러한 추정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계량경제학에서 최근 가장 커다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패널 추정 방법이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형이 선형일 경우에는 선형 추정법, 비선형일 경우에는 비선형 추정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방금 내가 여기서 설명한 이러한 다양한 추정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형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추정된 모형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할 모형을 선정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모형의 평가는 우선 경제 이론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추정된 모형이 경제 이론에서 제시하는 것과 일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통계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통계적 평가에는 전체 검정 또는 개별 검정 또는 모형의 설명력을 평가하는 이러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계량 경제학적인 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다중공선성 문제라든지 이분산 문제라든지 자기상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형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형에 도입한 오차항이 과연 정규성을 가지고 있느냐, 정규 분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된 모형을 평가할 때는 경제 이론적으로 평가하고 통계 이론적으로 평가하고 계량 경제학적으로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모형이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분석 목적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분석 목적은 첫 번째 구조 분석, 두 번째로는 예측, 세 번째로는 정책 평가, 이런 목적에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계량경제학의 본질을 설명을 하면서 계량경제학 방법론의 전반적인 절차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계량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또 실증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계량경제학 모형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데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많은 전문가들이 쓴 글들을 많이 읽고 많이 생각을 하고 초보자일 경우에는 많은 모방을 해보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일 때 여러분들은 계량 분석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비록 좋은 분석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를 찾을 수도 없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이 계량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방법론은 누구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계량 경제학자 얀 팀베르헨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사람은 1950년대에
계량경제학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69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생도 노벨 의학상을 받아서 두 형제가 노벨상을 받은 이러한 아주 똑똑한 가문의 출신이기도 합니다. 방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이러한 이론적 기반은 얀 팀베르헨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바람직한 계량 모형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하비는 계량 경제학 모형의 조건으로서 절제되어야 된다, 모형이 단순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형에서 추정하려고 하는 파라미터가 제대로 식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형의 적합력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추정된 모형의 결과가 이론과 일치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바람직한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 목적에 있을 경우에는 예측력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추정치가 계량 경제학적으로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우리 바람직한 계량 모형의 조건으로서 많이 인용되는 이 피터 케네디의 계량 경제학 10계명이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상식과 경제 이론을 활용하라. 올바른 질문을 하라. 전후 맥락을 이해를 하라. 데이터를 검사하라. 복잡함을 추구하지 말라. 자, 자신의 분석 결과를 오랫동안 열심히 바라보아라. 자, 데이터 마이닝을 할 때의 비용을 항상 감안을 해라. 기꺼이 타협할 줄 알아라. 통계적 유의성과 본질을 혼동하지 마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민감성의 존재를 인정을 하라. 이런 것들이 바로 피터 케네디라는 계량경제학자가 제시하고 있는 응용 계량경제학에 있어서 10계명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계량 모형의 평가, 지침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이것도 계량 분석의 전문가가 되었을 때에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미숙한 분석 결과에다가 이러한 기준을 들이대는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량 분석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다음에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하비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피터 케네디의 응용 계량 경제학의 10계명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기준들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미흡한 분석 결과에 이런 것들을 이런 조건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